그의 시간. 피레체의 기적 같은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시대 르네상스가 시작된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찬란했던 문명의 시대. 현재 예술가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들의 창조력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아름다움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르네상스라는 기적은 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걸까요? 당신들이 우리를 15세기 이탈리아로 떠나는 시간여행. 천년의 중세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비밀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인천공항에서 12시간 거리, 유럽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탈리아로 갑니다. 로마에서 다시 북부 지역으로 이동했는데요. 코르티나 템페초에서 이탈리아의 알프스를 먼저 만나보실까요? 이탈리아 북부 산악지대, 이곳은 알프스 산맥의 끝자락에 있는 돌로미티입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는 5월은 이곳 돌로미티를 걷기에 좋은 계절이죠. 조각한 듯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산. 호수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돌로미티의 광활한 풍광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이 평화로운 자연 속에서 르네상스의 첫 여정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아프루스의 돌로미티입니다. 르네상스 기행을 하는 우리는 왜 지금 산중에 있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르네상스는 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336년 페트라르카가 바로 이 책을 펼치던 순간이 르네상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은 산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고 바다를 보고 강물을 보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경탄하지만 정작 인간 내면의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르네상스는 단순히 예술가의 손재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는 자신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내가 누구인가, Who am I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1346년 산속에서 페트라르카가 이제 르네상스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대자연 속에서 깨달은 한 시인의 성찰. 내가 누구인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걷던 페트라르카처럼 저도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숨이 차올랐지만 낯선 산길 끝에서 만날 풍경을 기대하며 정상으로 향했는데요. 자, 이제 이 돌로미티에 약 2000m 정상에 가까우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이야, 정상입니다. 돌로미티 씨가 한눈에 들어가 보입니다. 알프스가 빚어낸 걸작 이탈리아의 거대한 산악지대. 무성한 숲과 도시를 품고 있는 돌로미티의 장만 풍광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한 시인의 성찰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가, 그 대답을 찾아 다시 길을 났습니다.
중세의 시작과 끝, 그 흔적을 간직한 도시 로마. 유럽의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 로마에서 시에나까지 여행할 겁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서양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 로마. 고대 로마 제국은 서양 문화의 뿌리가 되는 수많은 흔적을 남겨놓았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해 지중해를 넘어 북아프리카와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지배하였던 고대 최대의 제국. 고대 문명이 이토록 찬란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은 사라지게 된 걸까요? 내 인생 최전성기에 문득 길을 잃고 뒤를 돌아다 보니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바로 단테의 신곡 시작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짙은 어둠 속에서 이 숲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시대, 창조의 시대, 아름다움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르네상스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을 르네상스로 초대합니다. 르네상스는 우리들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기 전 중세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은 역사의 소임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서 로마를 구했던 카스트로스와 플룩스의 도움도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서로마 제국은 쇠퇴기로 접어들고 중세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죠.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교회는 권력의 중심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강해진 교황권은 교회 영역을 초월하는 기능까지 휘두르기 시작했죠. 기독교 정신이 유럽 문명을 지배하던 시기. 1000년 동안의 중세는 신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중세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왜 암흑의 시대였을까요? 숭고한 사랑은 오직 신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인간은 그저 욕망할 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어둠의 시대에 사람들은 신의 도움이 더 절실했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교회와 신앙이 사고 중심이었던 사회. 인간의 개성과 창의성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없었죠. 교회를 향해 소녀들이 무릎 걸음으로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요. Why me walking? Why? Why? Because it's goodness, you can win the lotteries. Maybe. 소녀들의 말처럼 124개의 계단을 다 오르고 나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먼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시선, 새로운 예술은 경쟁 속에서 탄생했고 발전해 나갔죠. 중세의 예술과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도시 시에나. 오래된 건물 사이 좁은 길을 따라 시에나의 중심으로 향합니다. 중세의 건물들이 늘어선 광장은 예전부터 늘 이렇게 사람들로 북적했죠. 상업과 금융으로 부를 축적하며 도시국가 경쟁력을 키워가던 시에나는 근대적 관료 체제를 도입했고, 이에 시민의식도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중부 도시 시에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유명한 광장 중에 하나인 캄포 광장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웅장한 건물이 팔라조 푸블리코이죠. 13세기 그리고 14세기 동안 시에나와 피렌체는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상공업 때문에 서로 경쟁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의 정신을 넣고 예술의 본질을 넣고 르네상스의
초기 씨앗을 어느 도시가 뿌리냐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빨라초 푸블루크에 들어가시면 그 치열했던 경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쟁 도시였던 피렌체에 뒤지지 않는 예술을 곱씹고자 했던 시에나. 14세기 옛 궁전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의 흔적을 만나봅니다. 당시 시에나는 교회와 신도회에서 회화 제작을 의뢰하던 풍토에서 벗어나 정부가 주도해 화가들에게 그림을 의뢰했죠. 주제 역시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나왔는데요. 궁전 내부에 가득 채워진 시에나 화가 로렌제티의 프레스코화 연작. 신앙과 종교와 무관하게 철학적 사상들을 논의할 수 있었던 전례 없이 자유로운 시기에 화가의 상상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작품이죠. 시에나에 올 때마다 꼭 방문하는 단골 가게가 있습니다. Hi Simon, how are you? How are you? Fine, and you? I'm very good. I'm really enjoying the staying in Italy and Siena. Last year I had a wonderful dinner here. 이곳에선 시에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죠. I'd like to order yellow spaghetti with the fungi Yeah. and also the gopchang gyori. All right? Yeah. Okay, great. Thank you. I look forward to. Thank you. All right. 중세 시대에 이 피렌체하고 시에나가 치열하게 경쟁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희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예 협상을 맺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맺었냐면은 시에나와 피렌체에서 이렇게 자꾸 전쟁을 하지 말고 각 도시에서 기사가 한 명씩 출발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피렌체, 여기가 시에나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아침에 닭이 제일 먼저 울음소리를 듣고 피렌체와 시에나에서 기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딱 만나는 지점이 국경선으로 하자라고 협정을 맺은 거죠. 시에나 사람들은 흰색 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잘 먹였어요. 왜? 잘 먹어야 일찍 일어나서 닭이 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피렌체 사람들은 검은 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굶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피렌체의 검은 닭이 훨씬 더 일찍 일어나서 배가 고파서 꼬깍 하고 울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울음소리를 듣고 기사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에나의 흰색 닭은 배가 불러서 늦게 일어나서 울었죠. 그래서 시에나 국경선 12km 지점까지 다가와서 두 기사가 딱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국경선이 지금 12km 지점에서 정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끼안티 포즈를 볼 때마다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달렸던 기사의 말 발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버섯 포르치니로 만든 파스타 요리. 소스에 잘 삶아진 파스타면과 면수를 넣고 한 번 더 볶는데요. 향이 강한 포르치니의 맛을 잘 살려낸 요리. 먹기 좋게 접시에 담은 뒤 소스와 파슬리를 얹어주면 완성입니다. 주방에서 흘러나온 버섯의 향기를 맡으며 기다리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Alright. Yellow spaghetti from Siena. Buon appetito.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여행의 허기를 따뜻하게 채워준 한 접시. 맛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주문한 음식이 다 완성됐네요. 소의 두 번째 위와 토마토 소스, 마늘, 치즈, 고추 등을 넣고 만든 곱창 요리. 중세 시대부터 먹어온 시에나의 전통 음식입니다. 평소 곱창 요리를 즐겨 먹기에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요리죠. 여행은 공간 이동이 아니라 시간의 이동인 것 같아요. 중세 시대의 곱창을 시에나에서 먹고 있습니다.
저는 공간을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동한 것이죠. 도시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치도 예술도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근대적인 변화와 생각의 전환이 어떻게 예술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시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번영했던 도시 아시시는 수바시오산 중턱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탄생한 주요 카톨릭 순례지로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이루어낸 걸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의 중부 아시시라는 곳입니다. 저 멀리 페루지아 평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이 있는 곳이죠. 1226년에 임종했던 성 프란체스코의 유해를 모신 곳입니다. 저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에는 로렌제띠와 지오토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시에나와 피렌체를 대표했던 르네상스 초기의 화가들이죠.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로렌제띠와 지오토 사이에서 그리고 시에나와 피렌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경쟁이 치러졌을까요?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으로 가던 중 축제 행렬을 만났습니다. 칼렌디마조 축제는 봄이 오는 기쁨을 즐기는 주민들의 잔치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주민들은 아시시가 가장 번성했던 르네상스 시기의 옷을 입고 축제를 즐기죠. 전투가 빈번했던 중세시대, 오랜 지역 간의 갈등을 잇고 함께 봄을 맞이하자고 시작된 전통 행사. 칼렌디마조는 평화의 축제였습니다. Di maggio, una festa medievale qui ad Assisi. È una sfida tra le due parti di Assisi, la parte di sotto, la magnifica parte di sotto, e la nobilissima parte di sopra, che si sfidano in cortei storici, scene di rievocazione medievale e nella sfida canora. I due cori cantano sabato sera e si sfidano. E poi vediamo chi vince. 이제 드디어 위대한 걸작을 만나러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당 안에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에 절로 숙연해집니다. 바로 이곳에 중세의 마지막과 르네상스의 시작이 어떻게 겹쳐지는지 알려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치마부의 작품입니다. 성 프란체스코 대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죠. 중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오른쪽의 수도사가 바로 성 프란체스코이십니다. 그리고 이 마에스타, 중세의 마지막 상징을 여러분은 저와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이 치마부의 그림과 옆에 있는 그림을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림이 등장하였죠. 일단 사람들은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그림에서 보았던 그런 딱딱한 얼굴이 아니라 슬퍼하는 얼굴, 기뻐하는 얼굴, 그리고 내면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그 얼굴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럽 회화의 흐름을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바꿔오는 혁신의 주인공이 바로 조토입니다. 실제 보는 것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왜 지오토가 르네상스의 아버지로 불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 작품을 보십시오. 지오토는 실제 건물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신화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본 것을 지오토는 작품으로 남김으로써 인간의 시선을 중시하는, 인간의 관점을 중시하는 르네상스의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조토는 무너진 성당을 그리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리감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원근법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 인간의 시선을 중시하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죠. 14세기는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피렌체와 시에나의 전투였죠. 단순하게 황제파와 교황파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의 대결이 일어났죠. 우리가 아까 이 성당 지하층에서 보았던 로렌제티의 천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도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지오토의 천사지요. 성 프란체스코의 죽음을 애도하는 천사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슬픔의 본질이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지오토는 저 울부짖는 천사의 얼굴에서 본질적 아름다움의 구현을, 예술의 본질을, 아니 우리 인간의 본질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죠. 피렌체의 승리였습니다. 시에나는 가고 피렌체가 이제 르네상스 미술의 고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대를 앞서간 한 화가의 노력, 르네상스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시시에서 차로 2시간여 거리 기안티로 향합니다. 포도밭과 올리브밭이 끝없이 펼쳐진 초록의 표면을 지나 작고 소박한 전원마을 기안티에 도착했습니다. 그 위대했던 질주를 잠시 멈추기 위해서, 조금 쉬어가기 위해서 이곳 그레베인 기안티에 왔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슬로우 시타 슬로우입니다.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는 도시죠. 그런데 막상 이 도시에 도착하고 보니 르네상스의 위대한 탐험가 베라치아노의 동상이 있습니다. 북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 뉴욕, 뉴저지, 그리고 롱아일랜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곳 그레베인 기안티에 7대째 푸주관을 운영한다는 분이 있어서 그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통 방식으로 햄을 만들고 있다는 기안티의 한 부주간을 찾았습니다. 프로슈토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본전으로 천장 가득 건조한 돼지 뒷다리와 마늘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프로슈트는 돼지고기의 뒷다리 부분입니다. 그 뒷다리를 말린 것을 프로슈트라고 하죠. 마침 여기에 그 친타 세네제라는 품종이 소개되어 있네요. 사실 이 프로슈토 중에서 제일 고급 품종이 바로 이 친타 세네제인데, 친타는 허리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도 보면은 허리에 흰 점이, 이렇게 흰 무늬가 있는 고기죠. 아마 가장 비싼 것이고 가장 고품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Hello. Hello. How are you? Fine, thanks. Nice What-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Aris. Harris. Nice to meet you. I'm looking for the Cinta Senese. Do you have it? Yeah, is this one? Oh, this one. Yeah. Wow. Could you please explain this? La differenza che potete notare è che Ah. questa è la coda Okay. e la coda hanno la coda perché quelli allevati allo stato caldo Ah. tendono a mantenere la coda, mentre quelli allevati in batteria o Ok. comunque negli allevamenti, Ah. come se la mangiano, Ah. gliela tagliano. All right. Viene tagliata. Okay. 돼지 뒷다리에 소금간만 한 뒤 그늘과 바람에 말려 2-3년간 숙성시킨 브로슈트. 천천히 준비하고 오래 기다린 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여기 프로슈트를 슬라이스, 그러니까 자르고 있으시네요. 브로슈트는 이렇게 얇게 썰어서 먹는데요. 겉은 건조해 보이는데 속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 보입니다. 맛은 어떨까요? Heaven. It's very good. I like it. 조금 짠맛이 느껴지지만 이 맛 속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건강한 맛? 행복한 맛? 그런 것이 느껴져요. 너무나 입안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그 향기까지도 아름답고 맛있습니다. 기안티 주민들처럼 저도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길을 달리며 참으로 오랜만에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광장으로 들어서자 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출출했던 참이었는데 마침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탈리아 전통 음식인 포르케타로입니다. 통돼지 속에 마늘과 흙, 향신료를 채워서 구운 이탈리아 전통 음식이죠. Excuse me, can I have a one, please? Yeah. Okay, great. Yeah, this is mine.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is is. 통돼지 구이는 얇게 썰어서 그냥 먹거나 이렇게 빵과 함께 먹는 것이 맛있다고 합니다. Oh, what is this? Oh, special one. Oh, it's 껍데기네요. Oh. It's a little bit crunchy. Yeah. It's crunchy. Thank you very much. Welcome. Bye bye. Thank you. 야, 통돼지 구이 햄버거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질 것 같은데요. 맛은 더 끝내줍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아, 그 자전거. 오래된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또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묻던 시인과 인간의 시선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화가 신에서 인간으로 향하는 길, 르네상스 여정에서 우린 또 누굴 만나게 될까요? 기회를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이 보라카지. Un uomo sui 30 anni, come un sacco di altra gente. Basta poco per ferirlo, per lasciarlo indifferente. Una vita di avventure, a rincorrere una meta, a bussare un'altra porta, per entrare in un'altra vita. Una macchina modesta che per lui sarà un gioiello, poche sigarette in tasca e niente fiore nel suo occhiello. La sua timidezza a volte è l'arma sua migliore. 하나투어 여행 박람회가 어느새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볼거리 가득, 즐길 거리 역시 가득.